논술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띠링링 전화 온 거예요. 저기 추가학교 되셨다고 등록하시겠냐고. 고3, 고4, 고5를 거친 3수를 했습니다. 문과 중에 탑이시잖아요. 진짜 신중하게 특히 CC를 할 거면 활동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빠만의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아. 게스트를 초대해 봤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레민으로 먹방 활동하고 있는 제레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었냐면 제 대학교 동기죠. 동기인데 이제 마침 또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또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오빠는 논술로 붙었다고 맞습니다. 했고 저는 논술을 광탈한 정시로여서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콘텐츠를 찍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초대 손님으로 불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직 졸업을 안 했고 공인회계사를 준비 중이어서 현재 휴학하고 중앙대학교에 있는 고시반에서 공부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팡이거든요. 영광스럽죠. 아유, 아닙니다. 일단 수능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반수를 했지만 오빠도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저는 3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참 많아요. 저처럼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3수를 결심할 때 그 마음이 궁금해요. 재수할 때는 제 주변에 재수생들이 참 많아서 더 좋은 대학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하고 나서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3수를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저는 3수할 때 그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재수할 때보다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성격에 반수가 맞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재수를 했으면 그 기간이 길잖아요. 뭔가 늘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벼락치기 전문가로서 짧고 굵게 빵 해서 잘 된 느낌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할 때 빡 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진짜 다르다. 그쵸.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 아시죠? 이번 논술 혹은 정시 잘 쓰시길 바랄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꿀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과생도 그렇고 이과생도 그렇고 논술을 다 걸쳐 놓잖아요. 그쵸. 오빠만의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 논술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조금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지원할 때 예상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4대1이면 4명 중에 1명 되게 긴장을 하고 너무 어렵겠다 생각하겠지만 최저를 못 맞춘 인원이 거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만 잘 맞춰주면 논술 붙학률이 50%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팁, 혹시 지수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INFP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논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상력 혹은 차항에 써야지 붙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교양 수업 중에서 글쓰기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논술 채점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논술은 문제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그걸 잘 표현을 하고 분량만 잘 맞춰주면 된다. 이게 포인트였는데요. N 같은 분들도 상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학교마다 입학처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답안은 이렇게 글을 예쁘게 써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 학교의 문제의 답이다 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어 비문학 풀듯이 답을 파악을 하고 문장 위에 답을 써주고 분량 채우면서 그치, 이유를 꺼가면서 쓰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교수님들은 엄청 많은 시험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답만 보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뭐예요? 딱 세 번째는 너무 무리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순서 위에서부터 쓰지 마시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문제랑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거를 골라서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날고 기는 수험생분도 정말 많으시고 이 학교가 정말 좋다는 이유만으로 써버리면 6개 카드 중에 하나 날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대 논술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봤을 때 저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대 경영을 보고 외대 LT학부 논술을 보러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혹은 운이 아니고 당연한 수순으로 답을 썼고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대형과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경쟁률이 낮았어요. 지수님 같은 경우는 어느 과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과가 좀 더 붙긴 쉽습니다. 많이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글 스타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연대 하나, 뭐 고대 하나, 홍대 하나 이렇게 그냥 째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진짜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냥 똑똑하게 잘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시점에는 이미 원서 접수를 하셨겠지만 수능 끝났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학교 홈페이지 꼭 찾아 들어가셔서 다 보시고 맞아. 연습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군대 딱 쓸 때 감이 왔어요? 솔직하게 나 저는 될 것 같다. 네 왔습니다. 내 등급만 이상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잊고 살았다가 발표날에 행복했습니다. 그 수능 성적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등급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 1, 2, 2, 3, 1이었습니다. 저는 1, 2, 1, 1, 3이었거든요. 정식 전략을 이제 나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최대한 상담을 많이 갔었어요. 진학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투스 네네. 뭐 이런 데서 아무리 돌려본다 해도 엄청 정확하게 막 알려주진 않거든요. 상담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작년 막 충원 비율 그거부터 시작해서 취업은 얼마나 됐는지 그거를 다 알 수가 있어서 보통은 안정적인 거 하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그리고 도전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쓰거든요. 저한테 안정적인 거는 경희대 가정복지인가? 그런 과였어요. 과마다 또 입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점수에 따라 갈 수 있는 과가 좀 다르다. 맞습니다. 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여기 중앙대. 근데 이게 다군이었어요. 중앙대가 취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대가 취업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중앙대는 추가학교 그 번호가 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예 안 되겠지 하고 내비 들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띠링 전화가 온 거예요. 추가학교 되셨다고 등록하시겠냐고. 근데 당당할게요 이래가지고 와. 거기다가 그때 등록금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중대로 오게 됐다. 중요한 게 얼만큼 많이 뽑는지 뽑은 만큼 취업도 많이 되고 빠진 사람도 많고 이런다는 뜻이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조금 많이 뽑는 데를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소수과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안정적이지 않으면 잘 안 넣더라. 뭔가 정시 쓸 때 장래희망이 바뀌잖아요. 그때 갑자기 장래희망이 훅훅 바뀌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불교 나름 좀 맞는 것 같네?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면 영어 교육과 때는 장래희망이 교육자셨나요? 아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근데 원래 영어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고 과목 중에 좋아하는 정도였고 가르치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도 혼자 다녔거든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밥도 안 먹고 혼자서 한 2, 3시간 텀으로 과목을 계속 바꿔요. 한 과목에 한 유닛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유닛 끝내고 집 가고 이렇게 해서 2, 3주를 했다. 근데 평소에는 안 했어요. 저의 공부 동기가 밤에 새는 걸 진짜 못해요. 맨날 적어놨어요. 이거 못 끝내면 밤새야 돼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아 지금 끝내자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지수님 되게 인싸였던 것 같은데 네. 밤에 야식 먹자고 하면은 뭐라고 변명하세요 그러면? 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니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고 싶은데 불러. 야야야 지금 야 치킨 먹으러 나야 지금 맥주 한잔 하자. 먹죠. 먹고 한다? 시험 기간인데 불구하고 전화하는 그 치킨이 아, 가장 근데 맛있습니다. 진짜 시험 기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친구들이 시험 기간 때마다 먹자고 부르고 부를 때마다 잘 먹어서 너 나중에 시험 다 끝나면 호박이나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내기가 되실 우리 지팡이 분들이나 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대학생활 중에 오빠가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라든지 이건 꼭 해봐라 그런 게 있을까요? 1, 2학년 때 자기 몸을 불살라 질러서 체력을 다 끌어내서 하고 싶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수님 같은 경우는 춤 동아리 하셨고 저는 사실 춤 정말 못 추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안 추면 제가 언제 추겠습니까? 춤 동아리 때도 춤 제일 못하는데 방탄소년단 할 사람 손들어 할 때 제가 먼저 들었어요. 저 한마디 했어요. 남는 분 갑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차피 춤 못 추는 거 다 알고 도전하는 거니까 춤도 춰보고 영어 관심 있으면 영어 회화 동아리도 해보고 맞아. 뭐 학생회도 해보고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해보시고 술도 많이 맞아, 드셔보세요. 맞아.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한번 아파보는 것도 근데 아, 그것도 좋죠.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만. 맞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여러분들 활동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시는 분들 말고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좀만 참고 연애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자친구가 없고 남친구가 없어야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정말 꿀팁입니다. 그 오빠는 일부러 안 사귄 거예요? 나 절대 안 사귀어야지 이러고?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학년 1학기까지만 참아줘요. 1학기만 커플인 친구들은 사실 같이 놀지 않는 이상 따로 부르기가 조금 애매해요. CC를 해서 너무 좋은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 멀어져 있어요, 조금.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헤어졌어. 여기도 멀어지고 여기도 멀어진 상태니까 맞죠? 갑자기 저 혼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CC를 할 거면 신중하게. 여기가 완전 조언을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정말 1학기 때는 새내기 활동 정말 많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맞아. 나중에 2학기 때 풋풋한 연애 추천드립니다. 연애는 그때까지 비추천이고 CC는 추천 비추천. 하나 아. 둘 셋 추천. 비추천 드립니다. 저는 왜 비추천이시죠? 지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같은 무리에서 사귀게 되는데 혹여나라도 헤어지게 되면 이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대학 들어와서 CC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지금 거의 4년 동안 막 드라마를 봤거든요. 놀 때 놀고 연애할 때 연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실할 수가 있어요? 이 T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나 대활동 해보세요. 그러네. 대외 활동이 있었네. 그쵸, 대외 활동, 봉사 활동, 밖에 외부로 도는 것도 많으니까. 아주 좋은 꿀팁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나름 꿀팁 아닌 꿀팁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수능을 못 봤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들어갔다고 또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수능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 잘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사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잘 보든 못 보든 그것도 진짜 자기 마음먹기 따라 달린 것 같아서 망치더라도 의기소침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수능 끝나고의 겨울방학 있잖아요. 못 봤을 때 그 겨울은 너무 춥고 외롭고 공허하고, 근데 그 잘 본 겨울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의 겨울도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좀 더 밝게 지내고 에너지 있게 살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봐요. 찌바. 지팡이분들도 궁금하실 테지만 지술 마술이님은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잘 안 담겨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